150년 전통의 4대째 풍수를 이어가고 있는 천동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사에 대한 이야기 싹 다 모아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 한 번은 안 가시는 분들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는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면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이제 이 집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교수님한테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소 한 번 혹은 3번 이상 이사를 가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왜냐면요, 실제로도 저희가 의뢰인분들을 추적해서 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착하지 않는 이상은 현대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거를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자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삶에 적용을 해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사 방향이든 택일이든 풍수 진단을 받아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택일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바로 가릴 선자, 가릴 택자를 써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선택. 어떤 우리가 뭘 선택한다. 현대에선 그렇게 많이 쓰지만은 옛날에는 택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 가리고 가린다라는 뜻으로 이런 택일을 하는 전문 서적을 선택서라고 했었고요. 아마 이 단어가 낯설 텐데요. 어쨌든 최소 500에서 1000년 이상은 이렇게 선택이라는 단어로 불려왔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한테 손 없는 날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들, 이런 날들, 그러니까 음력 기준입니다. 음력 기준으로 해서 9와 0으로 끝나는 날들을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손 없는 날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거 대체 무슨 원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라고 한다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런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이 현대에 들어서 잘못 만들어진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손 없는 날로 이렇게 택일을 해서 가시곤 하는데요, 전통적인 이런 선택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손 없는 날 할 때 이 손자가 덜 손자를 쓰는데요, 뭐 덜어지는 것이 없는 날 혹은 뭐 귀신이 없는 날, 이 날에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사해도 상관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는 개념을 많은 현대인들이 이인지를 하고 있고 삶에 정의하고 있지만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는 그 어디에도 없고 정통의 그 원리와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대체 왜 생겨났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제 추측이 제법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옛날에 그 선택서들 조선시대 후기까지 연길귀감이라고 하는 그 선택서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택일을 했었었는데요, 정통의 그 선택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9와 10과 관련된 숫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런 날짜들이 들어간 게 좀 많다 보니까 왕실, 뿌리 깊은 양반가가 아닌 보통의 대중들에게는 그런 제대로 된 택일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게 손 없는 날이 아닌가라고 제가 강하게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요, 옛날에 이렇게 택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택일이라든지 풍수지리와 관련된 관리를 음양과라고 했고, 그 음양과 안에는 관상감이 있었는데요, 그 관상감 안에서도 택일만 하는 관리를 축일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리 한 명이요,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들을 택일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택일과 관련된 서적들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왕실에서 직접 편찬을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이 있었고 영조가 있었고 정조가 있었습니다. 이 세종대왕, 영조, 정조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왕들이셨죠. 그리고 이런 왕들이 집권할 때 이런 자연의 이치에 대한 것들을 또 수정하고 새롭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걸 봐서도 우리가 택이라는 것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왕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택일을 해왔었고, 일부 양반들이 이렇게 관상감을 통해서 택일을
해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은 이거를 접할 길이 없었죠. 그런데 택일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알고 양반들이 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 이런 손 없는 날이 만들어진 시기도 아마 구한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의 시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음양과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의 사라지고 옛날만큼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 또 그리고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슬픈 역사 때문에 우리만의 그런 전통이 다 끊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택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신도 아니고요,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고요,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단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일 뿐, 아주 오래도록 해왔던 그런 자연의 이치,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이 항상 해오던 것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손 없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서 1900년이 이런 전후로 하는 그 시기에 들어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우리도 한번 양반처럼 해보자 라고 하는데, 사실 신부는 해방이 된다 라고 해도 그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해드리는 컨설팅 중에서 택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중요한 날을 가림에 있어서는 손 없는 날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저희가 좋은 날이라고 선택한 날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손 없는 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굳이 택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택일을 받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손 없는 날에 했으니까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것이 낫고, 굳이 비용 그렇게 허무하게 날리실 필요 없이 편한 날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낫다.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이사택일 뿐만 아니라 장담 거는 날, 친구 만나는 날, 병원 가는 날, 말 타는 날 등등 정말 세분화돼서 이렇게 날을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자들은 뭐 이사택일이 없었다 그런 말도 하지만은 역사적인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날짜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좋지 않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사면초가인 집입니다. 사면초가. 네 방향 다 막혀 있다라는 거죠.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방팔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각각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뻗어 나가야 될 그 기운이 다 막혀버리니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막힌다라는 의미도 참 어렵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은 내 삶의 공간에 기운이 잘 머무른다, 가둬준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장풍둑수에서 장풍의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이게 한편으로는 또 내가 너무 사는 공간을 중심으로서 주변의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부동산에서도 가치가 없는 것 중 하나죠. 바로 뭐죠? 맹지죠. 왜 맹지라고 합니까?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맹지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도로에 갈 수 있는 동선이 놓여지게 되면은 그 땅은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운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의 사는 공간, 앞으로 살게 될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변이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감싸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적절한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다 보면은 가끔씩은 이런 표정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돈의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요, 무조건 또 좋고 비싸다라고 해서 풍수적으로도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새롭게 지어지는 곳들일수록 자연의 원리하고는 오히려 역으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사니까 풍수의 원리에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요, 자연의 원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다만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서 보니 뭔가 지금 탁탁탁탁 안 맞아 떨어진 것 같지만은 운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사면초가인 공간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다음으로는요, 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집도 참 좋지 않습니다. 이 바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풍수의 줄임말이 장풍득수라는 것 정도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 장풍, 바람을 가두거나 혹은 바람을 막는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막고 내부에 이런 갇혀있는 바람, 즉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감쌀 수 있도록 이 집이라는 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지형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유독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지형상 바람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이친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운이 모이기 어려운 겁니다. 즉, 이 풍수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일수록 그 기운이 약해지고 그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잘 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측면인 겁니다. 특히 이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망하는 집 뭐죠? 바로 계곡에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에 사는 곳입니다. 특히 펜션 사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펜션도요, 결국 이 자연의 원리, 풍수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살곡풍이 치는 곳에서 오픈을 하는 그 펜션, 당연히 운의 원리로서도 좋지 않고 거기 다녀간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녀간 손님이 좋은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 측면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풍수의 원리는 상업의 공간, 그냥 거주의 공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의 측면으로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안이 들여다 보이는 측면, 우리가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밖에서 안을 봤을 때 우리 거주 공간은 어때야 되죠? 밖에서 안이 보이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주 공간도 훤히 다 노출이 된다라는 건데, 뭐 상업시설이라면은 당연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되게 편안해 보인다라든지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잘 보인다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주거 공간이든 상업 공간이든 기본적인 이런 담장도 잘 있어줘야 되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너무 밖에서 안이 잘 들여다 보이게 훤하게 또 터놓고 사는 것도 그렇게 좋은 측면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라는 한자 본 적 있으시죠? 그 글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사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사에 들어가는 사자, 옮길 사자입니다. 이 옮길 사자를 설문해자라고 하는 그 한자 풀이를 한 옛 고전의 책을 보게 되면은 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도다. 이게 뭐냐면은 옮겨간다. 즉 사는 옮겨가는 의미, 이동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동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요. 이 글자를 조금 더 풀이를 해보자면은 이 부인변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을 의미하고요. 달릴주, 달려가는 거, 이동하는 거죠. 역시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칠 지, 마지막 정착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이 한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잘 되고자 하는 그 목적성을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곳에 가서 아주 안락하게 정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라는 거죠. 이러한 이사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부터 챙기셔야 되냐면요, 제가 풍수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들 꼭꼭 챙기셔야 되는 게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 이사 가기 전에 이 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등기부를 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집 뭔가 좋지 않은 집이구나 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계약서 쓰기 직전입니다. 계약서 쓰기 직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계약할 때 상당히 깐깐하게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계약서 쓰실 때 막 쭈뼛쭈뼛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있는 문제고 그 순간 어떻게 까딱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진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계약서 쓰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출력해달라고 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뭐라 할 사람 없고, 뭐라 한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재산인데 무슨 권리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등기부 계약서 쓰기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사 가기 전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소장님, 그리고 제대로 된 업체를 찾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삶에 더 어찌 보면은 더 맞닿아 있고 더 와닿기 때문일 겁니다. 제대로 된 자격증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곳 분명히 일부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소장님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특히 이 집을 지을 때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주택 리모델링 하다가 멈춘 그 주택을 다시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고 왔는데요, 그 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계속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어떤 면허가 없었던 분이었던 거죠. 이 집을 짓는 업체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고 그런 종합 면허를 갖춘 그런 업체를 찾으셔야지 공사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 얼마 전에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해드렸고 또 저희와 협력사에 있는 JNY 종합 건설회사 아시죠? 여러분들의 집, 사후, 상가 그 어디든 이렇게 제대로 된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이동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사 가시기 전에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묵은 물건들 꼭 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거 이삿짐 싸다 보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싶어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또 막상 풀고 나면은 집에 어디 두지?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또 창고행입니다. 그러면 또 그거는 어떻게 되냐? 다음 이사할 때 또 다시 창고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것들은 싹 다 버리고 가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사 가기 전에 태기를 해야겠죠. 딱 좋은 날 받아 가셔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제가 뭐라고 했죠?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거, 현대에 들어서 잘못 만들어낸 그 태길에 대한 개념입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서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옛날 양반들이 제대로 된 이런 태길 문화를 그 보통의 평민계층에서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손 없는 날인 거지,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그 손 없는 날 가리실 필요 없다라는 거, 손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비용 더 받고 이사하시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 이 이사 가는 거 참 이게 가족 간의 합의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배우자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아내의 말이든 남편의 말이든 무턱대고 막 주장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잘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불편을 호소한다라든지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으로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가는 것을 꺼려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 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어떤 불편함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뭔가 미리 알려주는 징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 풍수 컨설팅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배우자 몰래 이렇게 풍수 컨설팅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뢰인분들 만나가지고 얘기 듣다 보면은 이런저런 그런 갈등이 참 많으신데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더 그 부부간에 더 소통이 되고 이야기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와 관련돼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 제가 살았던 집이고 세를 주다가 지금은 딴 집에 있는데 다시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던 그 집에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속설에 보면은 살았던 집에 다시 이사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전에 살았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내가 그 집에서 살았을 때 참 좋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가게 됐을 경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근데 그 점은 그 전에 살았던 그 상황의 그 어떤 가구 배치라든지 방 배치, 가족 구성원이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은, 그게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들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것들, 좋은 건설업체를 찾고 등기부를 잘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요, 고스란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참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무지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더욱더 여러분들은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